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노후 임대소득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노후에는 부동산에 바탕한 임대소득, 예컨대 오피스텔, 다가구, 원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점점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금융형 자산에 바탕한 임대소득, 예컨대 금융형 오피스텔을 짓고 금융형 임대소득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부동산에 바탕한 임대소득이 왜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형 임대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바탕한 임대소득은 앞으로 왜 점점 위험해질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번 지어진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원룸 계속 노후화되죠. 즉 낡아집니다. 그죠? 두 번째, 그렇게 노후화되고 낡아진 건물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재건축한다면 다가구나 원룸은 주인이 큰 돈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하고, 또 오피스텔은 정말 복잡하죠.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지어진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원룸은 점점 노후화되는데 이것을 다시 짓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좋아야 그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수요도 많은데, 경기가 나빠지면 공실이 많이 생기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를 한번 한국 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왜 제가 노후에 부동산에 바탕한 임대소득이 조심해야 되고 점점 위험해지는지, 우선 구체적인 최근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에서 부동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3년 7월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왼쪽에 그리면요,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지수. 한눈에 보더라도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즉, 평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저점 매수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어떨까? 거래량도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최근 오피스텔 거래량도 이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연히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입니다. 즉, 경기가 좋지 않죠. 경제가 좋지 않죠.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또 경제 전문기관들의 보고서 간혹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성장,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근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최근에 미국, 유럽, 대만, 일본 할 것 없이 계속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형국인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또 한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소비가 굉장히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피스텔, 월세 이런 쪽들도 다 소비거든요. 소득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면 뭐 그깟 경비는 내가 투자 원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소득이 자꾸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런 비중들을 자꾸 줄이고 축소하죠. 소비가 줄어들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경제도 나빠지는, 이것도 한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를 가진 그런 영향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 원룸, 다세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임대인, 즉 건물주가 기대하는 월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수익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은 기껏 한 5% 정도를 기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월세만 평생 따박따박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다가구 원룸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옛날 건물, 오래된 건물을 헐어버리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건설회사들은 돈만 있으면.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내 주변에 들어오는 임대 물건들은 다 신축 건물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들어오는 것들은 신축 건물이니까 뭐 조금 돈에 여유가 있으면 신축 건물에서 편하게 주거하고 싶은 거죠. 특히 뭐 2030, 3040 이렇게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롭게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내 건물은 낡아가고 경기는 만약 계속 평균적으로 나빠진다면 결국 이제 공실은 계속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 월세만 평생 따박따박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융형 임대소득은 무엇일까?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고 저희 돈 파는 가게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테크나 경제 관련 유튜브의 신문 기사나 정보들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 배당 자산들. 자,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배당을 적게 하지 않고 배당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의 대표로 삼성전자 다 아시죠? 근데 그 삼성전자 주식도 1년에 연간 배당률이 뭐 3% 내외 정도인데 굉장히 높은 배당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3%는 어지간한 기업들 다 하고 예컨대 뭐 반대로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벤처 기업 이런 쪽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또 이익이 생겨도 대부분 재투자를 통해서 원금 투자 수익률을 많이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제조업들, 오래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연 3% 이상, 뭐 5%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배당이 매달 따박따박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 배당 성장, 뭐 ETF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당률조차도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또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오래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성장하면서 매출 총량도 또 늘어나고 이익 총량도 늘어나죠. 그래서 배당률도 조금씩 높아간다. 이래서 배당 성장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배당 성장 기업. 자, 그런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섞어찍어 해 놓은 것이 배당형 ETF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금융의 오피스텔, 금융의 임대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매월 배당을 주는 미국 ETF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ETF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을 EMP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소득, 오피스텔과 월 배당 미국 EMP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두 개 다 연 기대 수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월 배당 미국 ETF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원금 수익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원금 변동, 예컨대 내가 오피스텔 1억짜리를 샀어. 그 다음에 월 배당 미국 EMP 어떤 포트폴리오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어 라고 했을 때 그 1억 원이라는 원금은 변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둘 다 변동이 됩니다. 그죠? 월 배당 미국 EMP는 일종의 하나의 주식형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죠.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순간마다 계속 가격은 뭐 1원이 바뀌든 10원이 바뀌든 100원이 바뀌든 계속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가격도 사실은 변동되고 있죠. 이 차이는 내가 매 순간 확인하지 못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을 팔고자 할 때 주변에 부동산에 가보면 각각의 부동산들마다 시세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또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흥정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원금 변동은 똑같이 변동합니다. 계속 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 추이를 보겠습니다. 즉, 내가 1억을 각각 이제 뭐 오피텔 1억 사거나 월배당 미국 EMP라는 상품에 1억을 투자했을 때 그 원금을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 오피텔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후화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 힘들다.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다. 라고 하면 원금 자체는 조금씩 내 눈에 매 시간, 매 순간 하기는 못하지만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월배당 미국 EMP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 배당을 많이 주는 지속적으로 주는 큰 기업들의 그것도 한 바구니에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지만 결국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월급이 또 상품 가격,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미국 EMP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 원본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피텔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임대 수익률이 한 5%, 6%는 나온다. 근데 월 배당은 점진적으로 원금 자체가 점진적으로 조금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런데 매년 배당률이 연 5 내지 6% 나온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실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오피텔 임대 소득의 가장 핵심은 공실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피텔 공실 생기죠. 지금 오피텔이나 임대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실 당연히 생기죠. 그죠? 공실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배당 미국 EMP는 공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매월 나옵니다. 원본에 대한 변동은 있을지라도 물론 그것은 오피텔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동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월배당 미국 ETF EMP는 매달 나옵니다. 원본은 변동될지라도 배당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실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 측면. 오피스텔이나 임대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가끔씩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유지보수. 또 임차인이 뭐 이것을 교체해달라 하면 또 교체해 주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조금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처럼 간헐적 유지보수비가 들고, 월배당 미국 EMP 같은 상품에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바인 투자자문도 이 같은 상품들의 자문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기적인 관리 보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에는 황금성이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여윳돈이라도 나중에 그 돈을 급하게 또 써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임대자산, 부동산 임대자산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오늘 당장 돈이 됩니까? 오히려 급매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또 낮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매수자를 찾아야 되고, 흥정을 해야 되고, 또 뭐 계약을 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런 등등, 심지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배당 미국 EMP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팔고자 하면 돈이 필요하면 오늘 그냥 매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왜 앞으로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 임대소득은 좀 조심하셔라.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 대신 금융형 오피스텔, 금융형 임대소득을 만들자. 이것을 이제 권해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페이지에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것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도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월배당 미국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2페이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느 상품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 보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월배당에 이게 다 타입이 있습니다.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월배당 ETF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주식들을 계속 이제 끌어담아 놓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는데, 예컨대 뭐 에너지, 통신,
기타, 인프라 뭐 등등 자, 그런 쪽에 주식만 담아 놓은 배당 ETF도 있고 의외로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고 배당률도 높은 주식들을 담아 놓은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일단 성향에 조금 편해야 하는 거죠. 또 이제 미국 ETF 배당형이라고 할 때 채권도 여기에 이제 광범위하게는 포함이 됩니다. 채권은 ETF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가 나오고 채권형 그 원금도 주식만큼 어쨌든 변동합니다. 주식만큼의 변동성은 없지만 적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뭐 한두 개 ETF에 가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이걸 EMP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먼저 공부해 보셔야 되고 본인의 성격에 조금 유행에 좀 맞아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먼저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월배당 미국 ETF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라는 뜻이고요. 근데 뭐 저희 바인 투자 자문 같은 경우에도 월배당 상품들, 자문 상품들은 예컨대 주식형 ETF, 고배당 주식형 ETF들만 포트폴리오 몇 가지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렇게 자문 운용하는 상품도 있고 그것보다는 변동성을 좀 낮추어서 채권형 ETF, 아까 채권형 ETF도 이자가 나오는 일종의 배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형 ETF를 예컨대 뭐 절반 정도 담아서 원금에 대한 변동성을 낮추면서 대신에 월 배당은 앞서 보았던 뭐 주식형 ETF, 고배당 ETF만 담아 놓은 것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상품들도 있죠. 즉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가볍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우리의 노후는 정말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60세, 70세라도 지금 뭐 수십 년입니다. 그죠? 또 돈만 있으면 암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뭐 늘 제가 제 이런 영상을 좀 꼭 보십시오 하고 추천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이런 대표적인 영상들이 이런 거예요. 목돈이 있어야 되고, 또 목돈이 없으면 목돈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 목적을 위해서 꼭 보셔야 될 영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목돈이 있다 이러면 내 목돈을 계속 빼쓰면서 연금 받는 타입이 있고, 내 목돈을 계속 불리면서 내가 받는 연금액도 불리면서 내 목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따가 링크 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목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목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최소 필요합니다. 목돈을 만들려면. 그럼 목돈을 월적금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게 가능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또 이따가 제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꼭 참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후 임대소득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조물주의 건물주를 원하시는데, 이때 건물이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부동산에 기반한 임대 자산, 임대 소득은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이것에 동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금융형 자산은 무엇인지, 금융형 임대소득, 금융형 오피스텔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하셔서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원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